이 발효 음료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죠? 한식은 이류 요리라고 무시하던 미국 백악관 전담 셰프가 한국 건설 식당에서 나온 한 잔의 국물을 마시고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미국인이 한국의 식재료를 몰래 밀반입하려 했다는 것. 그가 현장 노동자로 위장 취업까지 하면서 훔치려 했던 한식의 비밀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탄로나면서 펼쳐진 놀라운 반전. 결국 백악관에 온돌까지 설치되고 대통령과 세계 정상들이 한국 문화에 감탄한 실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미국을 뒤흔든 한국 아파트와 식당의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결말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도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50이 넘는 나이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백악관 전담 셰프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늘 자부심이 넘쳤어요. 미국 최고의 요리사라는 자부심, 그리고 프랑스 정통 요리의 계승자라는 자부심 말입니다. 아침마다 대통령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국빈 만찬에서 세계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저에게 요리는 예술이었고 그 예술의 정점은 언제나 프랑스 요리였어요. 다른 나라의 요리. 글쎄요, 존중은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이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셰프님, 이번 주말에 한국 식당에 가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 조수 마이클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심 또 무슨 유행하는 음식점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한국 음식이라니. 제 딸 클레어도 K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 음식을 자주 언급했지만 솔직히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딸과 자주 티격태격하게 됐죠. 아빠, 한식은 정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요. 한 번만 먹어봐요. 클레어, 아빠는 백악관 셰프야. 내 입맛을 믿어주겠니? 이런 대화가 우리 집 식탁에서 자주 오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백악관 주방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A에 있는 한국 건설사가 운영하는 식당이 미쉐린급 맛을 낸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설마 건설 노동자들이 먹는 밥이 미쉐린급이라는 거야? 저는 조수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LA의 최상류층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를 몰래 주문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어요. 미국의 요리사가 한국의 식재료를 몰래 주문한다고? 그게 가능해? 처음에는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심지어 백악관의 다른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그저 매운 음식 아니면 간장에 절인 음식 정도였는데 그게 어떻게 미국 최고급 셰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백악관 셰프다. 한국 음식 따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리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넘어가려 했지만 제 성격이 원래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결국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LA에 출장 가는 김에 그 소문이 한국 건설 현장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비행기를 타고 LA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음식이 정말 그렇게 특별할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것을 항상 좋아했으니까요. LA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그 유명한 한국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높이 솟은 크레인과 분주히 오가는 건설 노동자들 사이로 작은 식당 건물이 보였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건설 현장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대단한 음식이 나온다고?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외로 깔끔한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정갈한 분위기,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낯선 향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건설 현장 식당이 아니었어요. 테이블마다 노동자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놓인 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작은 그릇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식당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자리를 부탁했어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으면 오늘의 식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반찬이 나오는 정식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건설 노동자들의 밥이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말 맛있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잠시 후 제 앞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하얀 밥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색 국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음식들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어요. 프랑스 요리처럼 장식적이진 않았지만 음식 자체가 주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충격이 일어났어요. 입안에 퍼지는 깊고 진한 맛, 감칠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떠 더 신중하게 맛을 음미했어요.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서양 요리의 맛과도 달랐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요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감칠맛이었습니다.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매콤한 김치, 짭조름한 멸치볶음, 달콤한 간장에 절인 검은 콩. 모든 음식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특히 김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층층이 쌓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찌개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음식이 왜 LA의 셰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레스토랑이 아니라 건설 현장 식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저는 주방장을 만나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한국인 셰프는 6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 국물 맛은 도대체 뭐죠? 이런 깊은 맛을 내는 조미료는 없는데.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시간입니다. 된장은 몇 년을 숙성해야 이런 맛이 나지요. 그리고 우리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아요.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끓이는 거예요.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된장,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몇 년을 숙성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된장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메주로 시작했죠. 메주? 된장? 이런 용어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주방은 바빠 보였어요. 저는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 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악관에서 2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오늘 경험한 맛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요리가 갑자기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맛이 생각났습니다. 된장, 발효, 숙성. 이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딸 클레어가 왜 K-드라마를 보며 한국 음식에 열광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비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프로 셰프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방에 들어가 그 비법을 배워야 했어요. 이런 맛을 내는 비결을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무슨 셰프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한국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주방에 들어가 그 비법을 배워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셰프라는 자부심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의 맛. 이것은 분명 미식의 혁명이었으니까요.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주방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건설 노동자로 일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결심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맛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믿기 힘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셰프인 제가 한국 건설사의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력서에 제 진짜 경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경험이 조금 있다고만 썼어요. 다행히 건설 현장은 일손이 부족했고 저는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진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는 일. 제가 백악관 주방에서 칼을 다루던 손으로 삽을 들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하루 만에 포기할 뻔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된장찌개의 맛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비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제 요리사로서의 삶에 큰 구멍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되었습니다. 동료 노동자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김치를 담근다는 이야기, 된장과 고추장은 집집마다 비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김 씨, 당신은 왜 계속 음식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킴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제안했어요. 그럼 식당 일을 도와보는 건 어때요? 우리 식당 주방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정말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의했고 퇴근 후 식당 주방을 돕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와 재료 손질 같은 기본적인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주방 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그 주방에서 본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대형 항아리들에는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이 숙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 한 구석에는 이상한 용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저건 뭐예요?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막걸리예요. 우리 전통 술인데 발효식품이죠. 주방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발효 음료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죠? 쌀로 만들어요. 누룩이라는 발효제를 써서요. 이 막걸리 발효균이 우리 음식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비밀 중 하나랍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로 만든 발효주가 음식 맛의 비밀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요리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된장은 메주라는 것을 만들어 소금물에 띄워 몇 년간 숙성시킨다는 것. 김치는 배추를 절여 갖은 양념을 버무린 후 발효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발효식품들이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주방장님이 제게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킴, 내일 된장찌개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요? 당신이 음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건 제가 꿈에서도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 주방장님과 함께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먼저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웠어요. 서양 요리에서도 육수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 깊은 맛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달랐습니다. 이제 된장을 풀어볼까요? 주방장님이 큰 항아리에서 된장을 떠서 육수에 풀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 깊고 풍부한 향이 퍼졌어요. 이어서 두부와 다양한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추가했습니다. 청양고추가 매운맛뿐 아니라 깊은 향을 더해줘요. 주방장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음식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깊은 맛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비법을 백악관으로 가져갈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수년간의 발효와 숙성,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온 지혜가 담긴 음식 문화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백악관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공사를 발주한 미국 회사의 임원들이 시찰을 왔어요. 그들은 현장 점검 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주방은 갑자기 바빠졌고 저도 음식 서빙을 돕게 되었어요.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제 오래된 지인이었거든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당신이 여기서 웨이터를 하고 있다고?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정체가 탄로났어요. 주방장님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백악관 셰프가 노동자로 위장해 주방의 비밀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킴 씨. 아니, 에드워드 씨라고 해야 하나요? 주방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악관 셰프라는 사실, 이곳 음식의 맛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사실까지. 예상과 달리
제 고백 후 주방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점차 이해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방장님은 제가 진정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대가가 우리 음식을 배우러 왔다니 정말 놀랍네요. 주방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비법을 넘어선 문화의 교류였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배움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도요. 제 정체가 밝혀진 후 상황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방장님은 제게 한국 음식의 진정한 정신을 배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킴이 아닌 에드워드로서, 백악관 셰프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우리 요리의 비밀은 정성과 시간이에요. 주방장님 김영희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65살로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한국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예요. 발효는 시간과 자연의 힘을 빌리는 과정이죠. 김 여사는 제게 된장의 비밀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그것을 볏짚으로 감싸 자연 발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후 소금물에 담가 몇 년간 숙성시켜야 비로소 깊은 맛의 된장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도 시간을 중요시하지만 이렇게 몇 년씩 기다리는 과정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음식을 만든다기보다 기른다고 생각해요. 김 여사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고춧가루, 된장, 청양고추의 깊은 맛을 하나씩 배워갔어요. 특히 청양고추는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특유의 향과 깊이를 더해주는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추는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고추장에 넣어 발효시키면 완전히 다른 맛이 돼요. 김 여사는 이렇게 설명하시며 고추장 만드는 과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찹쌀가루와 고춧가루, 메주가루를 섞어 발효시키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어느 날 김 여사는 저를 주방 뒤편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시기에 담근 김치와 장류들이었습니다. 이건 3년 된 된장이에요. 이건 1년 된 고추장. 그리고 이건 이제 막 담근 김치죠. 저는 각각의 맛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어떻게 깊어지고 변화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김치는 계절마다, 지역마다 담그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과 교감했답니다. 김 여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함께 발전해온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막걸리 발효균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발효균이 음식의 감칠맛을 좌우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종종 막걸리를 넣어요. 그 안에 유산균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도 이 맛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그곳의 공기와 물, 온도가 다르면 맛도 달라질 거예요. 요리는 환경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 음식을 재현하려면 단순히 레시피만 가져가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 철학과 정신까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매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주방에서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이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발효 과정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효는 미생물들의 작은 우주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음식의 맛을 변화시키죠. 김 여사의 이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발효 과정, 재료의 배합, 불의 세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철학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한국만의 방식 말이에요. 제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장독대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메주를 띄우고 김치를 담그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제 요리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이었어요. 어느 날 김 여사는 제게 특별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일 특별한 손님들이 오세요. 당신이 직접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배운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밤새 준비를 했고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나와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이 LA의 유명한 레스토랑 셰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한국 음식의 비밀을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첫 번째 셰프가 한 입 먹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대단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맛이네요. 다른 셰프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어요. 이런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비밀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김 여사에게 배운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철학을 다른 셰프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의 습득을 넘어선 제 요리관과 인생관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장 위기와 갈등 마이너스 발각과 충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 LA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백악관에서는 제 부재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어요. 밀러 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의 저녁 만찬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아직도 LA에 계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통령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데 셰프가 다른 나라 음식을 몰래 배우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첫 비행기로 워싱턴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LA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한국 요리와의 작별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백악관 셰프라는 제 직업과 책임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자 김 여사는 의외의 제안을 하셨어요. 에드워드 씨, 우리가 워싱턴으로 갈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워싱턴에서 한국 건설기술 전시회가 열린대요. 우리 회사도 참가하니까 저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워싱턴까지 와서 저를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의 질책이 이어졌어요. 저는 LA에서 새로운 요리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만찬 준비는 평소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김 여사와 한국 건설팀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딸 클레어는 한국인들이 왔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된 거예요? 클레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계속 말했던 게 맞았어.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워. 클레어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한국 음식을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김 여사는 제 부엌에서 클레어와 함께 김치와 된장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K드라마에서 본 요리 방법을 이야기하며 신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들을 위한 특별 만찬을 원했고 저에게 현대적 한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한국 음식을 잘 안다고 누가 말한 거죠? 비서실장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이 LA에서 한국 요리를 연구했다고 들으셨대요. 이 기회에 백악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물론 김 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백악관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특히 발효 음식들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제 걱정을 듣고는 씩 웃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들을 꺼냈습니다. 숙성된 된장, 고추장, 그리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들이었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께서 담그신 된장이에요. 3년 넘게 숙성된 거죠. 이것으로 만든 찌개는 분명 그들을 감동시킬 거예요. 고맙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과연 백악관에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선보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한국인들 앞에서 말이에요. 에드워드 씨, 요리의 본질은 모든 나라가 같아요. 정성과 진심이죠.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김 여사의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 앞에서 서양인인 제가 한국 음식을 선보인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백악관 주방에서 시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공식적으로는 자문으로 참여했지만 사실상 모든 과정을 지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에게서 배운 대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악관의 다른 셰프들이 저의 변화에 의아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부셰프 마이클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에드워드, 당신이 갑자기 한국 음식에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프랑스 정통 요리로 백악관의 명성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아시안 음식이라니요? 그의 말에는 분명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마이클,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 우리가 배워온 것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면 결코 발전할 수 없어. 그런데도 마이클을 포함한 여러 셰프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결국 주방 내 갈등이 심해져 비서실장까지 개입하게 되었어요. 밀러 씨, 한국 음식을 준비하라는 요청이었지만 주방의 단합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시도가 실패한다면 당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클레어와 김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최고의 셰프잖아요. 한국 음식도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클레어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 씨,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세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철학까지요. 김 여사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한국 음식의 철학을 백악관에 제대로 소개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져온 재료들을 활용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매일 맛을 조금씩 발전시켜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방문 전날, 최종 시식회가 열렸어요. 비서실장과 주방 스태프들, 그리고 몇몇 백악관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제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된장찌개라는 건가요? 비서실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된장으로 만든 국물 요리입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지요. 첫 번째 시식자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주방은 곧 감탄사로 가득 찼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비서실장이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조차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인정했어요. 당신이 맞았어, 에드워드.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제가 한국 음식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이제 백악관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 음식 문화가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대사관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빈 만찬을 준비해왔지만 이번만큼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이제 제가 변화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요. 김 여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자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주방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만찬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미국 백악관 스타일로 재해석한 요리들입니다. 비서실장의 소개가 끝나고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전통 죽순 수프에 한국의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맑은 국물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읽혔습니다. 이 깊은 감칠맛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한국 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전통 육수 방식을 배웠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표고버섯으로 우려낸 국물이지요. 두 번째 코스는 김치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였습니다. 서양식 플레이팅으로 재해석했지만 맛은 완전히 한국적이었어요. 특히 삼겹살은 김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막걸리에 하룻밤 재워 부드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한국인이 만든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 직원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을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LA에서 진정한 한국 음식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담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나온 된장찌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주방으로 찾아와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밀러, 이 맛은 정말 놀랍군.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지? 미국 요리에는 이런 깊은 맛이 없어요, 대통령님. 이건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한국 대사는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밀러 셰프, 오늘 음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정통 한식의 맛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마치 제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고향 맛을 떠올리게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김영희 여사 덕분입니다. 저는 김 여사를 소개했고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대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밀러 셰프와 김 여사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계획 중인데 두 분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클레어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는 너무 기뻐 제 목을 꼭 안았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내 말이 맞았어, 클레어. 아빠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클레어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가게 된다니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거야. 딸과 대화를 나누며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음식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이클도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내가 옳았어. 우리는 너무 서양 요리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이 발효 음식들의 맛은 정말 새롭고 놀라워. 마이클의 태도 변화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방을 찾아오셨어요. 밀러, 어제 음식이 정말 인상적이었네. 한국 대사가 아주 만족스러워했다더군. 그래서 생각했는데 앞으로 백악관 메뉴에 한국 음식을 정기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기후회의가 있어. 그때 한국식 만찬을 선보이면 어떨까 싶은데.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백악관의 공식 메뉴에 한국 음식을 도입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김 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건 단순히 당신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음식 문화가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만을 고집하던 백악관 셰프가 이제는 한국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큰 변화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 건설 현장 식당의 한 그릇 된장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뜰에서 클레어가 친구들에게 김 여사에게 배운 김치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한국 음식이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백악관에서 한식 만찬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제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 건설사의 또 다른 혁신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건설기술 전시회에서 온돌 시스템을 선보인 것입니다. 온돌이라는 개념은 제게 낯설었어요.
바닥 전체를 데워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이국적 기술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전시회장에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 따뜻한 바닥에 한번 앉아보세요. 온기가 어떻게 몸으로 전해지는지 느껴보셔야 해요. 김 여사의 권유로 온돌이 설치된 전시장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가 제 몸 전체를 감쌌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온돌의 매력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통해 사람을 직접 따뜻하게 해주죠. 한국 건설사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온돌은 단순한 난방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생활 문화와 깊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온돌은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한국의 문화와 맞닿아 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직접 그 위에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배웠던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역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몇몇 미국 상류층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이 온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특히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석 연료 사용량을 30%나 줄일 수 있다고요? 게다가 더 쾌적하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한 유명 건축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김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지혜는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현대 사회가 다시 배워야 할 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놀랍게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악관 일부에 온돌을 시범 설치해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 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네.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백악관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게나. 비서실장이 제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 음식에 이어 이제는 온돌까지 제가 한국 문화의 전령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건설팀과 백악관 시설팀이 만나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백악관은 역사적인 건물이라 구조 변경에 많은 제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온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의 역사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김 여사와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여행에 클레어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딸은 너무 신이 나서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어요. 클레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따뜻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맛과 문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출발 전날, 백악관에서 마지막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제가 돌아오면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잠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밀러, 자네의 변화가 놀랍군. 한 달 전만 해도 프랑스 요리만 고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으니 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도 제 변화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겁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이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 자네가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오길 바라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집에서 클레어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고집 센 셰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생각해봐요. 아빠가 그 한국 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여행을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클레어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맛보며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맛과 문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될 지혜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일간의 여정 동안 저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장 담그는 법까지 한국 전통 요리의 정수를 배웠어요. 특히 전주의 한 할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 비법은 제 요리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백악관에서는 온돌 시스템 설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주방에서는 제가 준비할 특별 만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항아리에는 직접 담근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죠. 에드워드 대통령이 세계 정상회담을 위한 만찬을 당신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준비해주길 바라시더군요. 비서실장의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한국 요리를 선보일 기회라니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만찬 준비에 몰두하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 대신 장기간 숙성된 발효식품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한국 요리의 철학은 서양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만찬 당일, 백악관 식당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앞에 첫 번째로 내놓은 요리는 김치와 다양한 장아찌를 활용한 전체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의아해하던 그들도 한 입 맛본 후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의 복합적인 맛이 놀랍군요.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깊은 감칠맛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메인 요리로 나간 갈비찜과 비빔밥,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모든 요리가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만찬이 끝난 후 미국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밀러, 정말 대단했어. 이게 된장찌개라고? 믿을 수 없군.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다음 날, 백악관 온돌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는 겨울 백악관의 포근함을 더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이 시스템에 매료되어 더 많은 공공건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백악관 주방에 한국 요리 전담팀을 꾸리게 되었어요. 딸 클레어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김영희 여사는 워싱턴에 한식 요리 학교를 열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당신은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었어요. 김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날 백악관 주방에서는 김치와 된장이 필수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을 깨뜨려준 그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이제는 세계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음식의 국적이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과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정수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백악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운다면 이 세상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제 인생을 통해 증명된 진실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